2021년 한때 국평 기준으로 10억을 찍었던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각종 호재로 넘쳤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 사계절 인공 서핑이 가능한 거북섬이 들어와 엔터테인먼트가 넘쳐난다, 1조 원을 쏟아부어서 R&D 4차 산업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호재들로 인해 아파트값이 오를 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까지 호황을 누리며 시행업자, 건설업자, 분양업자들은 돈잔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50대의 정년퇴직한 은퇴자들은 오갈 데 없는 돈을 이런 호재성 뉴스에 넘어가 투자를 했고, 결과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백옷 신도시입니다. 오늘은 백옷 신도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부푼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21년 부동산 상승기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백옷 신도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호재를 호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호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백옷 신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백옷 신도시가 어디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옷 신도시는 정확하게 경기도 시흥시의 가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의 바다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송도 20만 명에 대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백옷 신도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분당, 평촌과 같이 국가에서 주도하여 계획한 신도시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곳은 시흥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한 곳입니다. 즉 국가에서 기획해 투자하고 유치한 신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지자체의 사활을 걸고 백옷 신도시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유치해내고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옷 신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호재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이고, 두 번째는 거북섬이 있습니다. 나머지 호재로는 송도와 백옷을 잇는 백옷대교와 1조 원대에 달하는 R&D 센터 투자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호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거북섬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거북섬은 백옷 신도시에서도 차로 1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레저파크인데요. 실내 서핑도 할 수 있고 다이빙도 할 수 있고 물과 관련된 여러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투자 금액은 무려 6천억이라고 합니다. 청사진이 워낙 멋졌기 때문에 목돈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투자하기에 이르렀고, 분양은 거의 완판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한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서울대가 들어온 곳이라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 여겼기에 주변 상권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에 소중한 내 돈 수억을 걸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얻고 백옷 신도시는 이렇다 할 교통호재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 아파트의 국평 시세는 10억을 찍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백옷 신도시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믿었던 서울대는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에 오기를 거부하며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은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8년 착공하기로 했으나 공사비 증액 이슈로 아직 첫 삽도 파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아직 공터로 남아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호재로 기대를 모았던 인프라와 시설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북섬처럼 인프라가 들어와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 상가 그리고 생활 숙박형 시설을 포함해 많은 곳들이 공실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제가 영상을 찍었던 곳 중에서 가장 심각했고, 나중에 인구가 조금씩 차도 과연 나중에는 나아질까? 라는 의문이 드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도 신도시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옷 신도시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흥시 탓이다. 지자체가 잘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지자체, 그리고 분양업자,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분양업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 백옷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호재를 가지고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북섬이 잘 될지 서울대 병원 착공이 이렇게 늦어질지 그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남은 돈을 몽땅 투자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그 호재들을 정말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게 정말 호재인지, 정말로 착공이 될지, 다른 신도시에서 착공이 늦어진 적은 없는지,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사업인지 면밀하게 따졌어야 합니다. 분양업자들도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도 투자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투자한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호재는 그저 호재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서울대가 들어온다는 양해각서만 믿고 내 돈 수억을 투자하고 남 탓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약을 신청한 것도 본인이었고 계약을 한 것도 본인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호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처럼 되지 않았지만 남 탓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진부하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모두 본인 몫이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하며 철저하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판단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분양업자들은 그곳을 홍보하고 나에게 팔면 그들에게 이익입니다. 판 물건만큼 보너스를 받겠죠. 그러니 사장님 여기는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차라리 송도를 투자하세요 라고 말할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프라가 들어온다고 해도 건설사에 한번 전화도 해보고 시청에도 한번 전화해보면서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을 깎아가며 번 소중한 돈이니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투자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